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 마치 비밀의 언어 같은 게 숨어 있다고 해요. 오늘은 바로 그 언어, 동양 명리학에서 말하는 육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문장이 나왔죠? 육압을 읽는다는 건 내 삶에서 어떤 결합과 인연이 작동하는지를 읽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 결합의 원리를 알면 우리 삶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관계의 지도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삶에 숨겨진 언어, 이게 대체 뭔지 알아보고 이 우주적 커플이라고 불리는 육합의 정체를 파헤쳐 볼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6커플의 특별한 이야기와 그 결합이 가진 두 얼굴까지 살펴본 뒤에 이 모든 게 과연 내 삶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명리학의 세계관에서는요, 12개의 지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우리 인생이라는 한편의 연극이 펼쳐지는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이 무대 위에서 지지들이 서로 만나고 부딪히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지지들, 그러니까 우주의 에너지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깊고 또 친밀한 형태의 끌림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바로 육합이라는 관계입니다. 네, 그럼 대체 이 우주적 커플, 육합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다른 결합들이랑은 뭐가 다른 건지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육합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통 삼합 같은 다른 결합들은요,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뭉치는, 뭐랄까, 팀이나 하나의 세력을 만드는 것에 가까워요. 하지만 육합은 그런 목표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둘 사이에만 작용하는 어떤 자기장 같은 끌림, 바로 그 관계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정말 다르죠? 그래서 부부합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이 음양의 법칙에 따라 그냥 강력하게 끌리는 거. 이게 바로 우주의 근본적인 이치라는 거죠. 아주 깊은 1대1의 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우주적 커플들은 대체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각기 다른 개성과 스토리를 가진 6성의 특별한 결합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커플은 자축합니다. 이건 지혜를 상징하는 물이 단단한 땅을 만나는 조합이에요. 물이 땅에 서서히 스며들어서 그 기반을 다지는 모습 상상되시죠? 미래를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아주 안정적이고 뚝심 있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해합인데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조합이에요. 생명의 씨앗인 나무가 생명 수인 물을 만나는 거거든요. 씨앗이 물을 만나서 싹을 틔우는 것처럼 서로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걸 키워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자연스러운 결합이죠. 세 번째는 묘술합입니다. 이건 뭐랄까 가장 드라마틱하고 강력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봄에 활짝 핀 꽃이 가을에 타오르는 불꽃을 만나는 격이거든요. 전혀 다른 계절에 정반대의 에너지가 만나서 아주 뜨거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열정적인 관계를 상징합니다. 다음은 진요합입니다. 이건 아주 실용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조합이에요. 모든 것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가 가장 잘 익은 결실을 만나는 모습이거든요. 원칙과 정밀함을 바탕으로 해서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번엔 가장 복잡하다고 알려진 사신합입니다. 뜨거운 불과 차가운 금속이 만나는 관계예요. 아시다시피 불은 쇠를 녹이죠. 서로를 극하면서도 또 동시에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지만 그 긴장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변화와 지혜를 만들어내는 아주 묘한 조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커플은 오미합입니다. 이건 정말 따뜻한 조합이에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드넓은 대지를 만나는 모습이거든요. 태양이 땅을 따뜻하게 감싸 안듯이 서로를 보살피고 품어주는 가장 부드럽고 포용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6커플을 만나봤는데요. 그럼 이 커플들이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 결합의 결과는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얼굴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두 글자가 만났다, 결합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결합 자체가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결합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합화, 즉 변화하는 거예요. 두 에너지가 성공적으로 융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성질의 에너지로 변신하는 거죠. 긍정적인 시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두 번째는 기반, 바로 묶이는 겁니다. 이건 서로의 발목을 꽉 붙잡아서 각자가 가진 원래의 기능과 에너지를 전혀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태예요. 말 그대로 옴착달싹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이 고대의 언어가 지금을 사는 우리,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삶에 대체 왜 중요할까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육합이라는 결합이 내 사주 속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연에 있으면 조상이나 내 인생 초반의 패턴을, 월에 있으면 나의 직업이나 사회생활 환경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 있으면 나의 배우자나 나의 핵심적인 자아를, 시에 있으면 나의 자녀나 미래, 내면 세계를 나타내거든요. 위치에 따라 해석이 이렇게나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합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다 라는 거죠. 이 결합이라는 현상 자체를 두고 이건 무조건 좋은 거야 혹은 저건 나쁜 거야 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에요. 만약에 내 사주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었는데 합이 와서 그걸 꽉 묶어버린다면 그건 저에겐 해방이고 구원이겠죠. 반대로 나에게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합이 와서 묶어버린다면 그건 저에게 큰 상실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육합이라는 언어를 이해한다는 건 내 인생에 정해진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내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관계들, 그 연결들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변화의 동력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나의 가능성을 묶어두는 족쇄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역학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결합의 언어가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연결은 과연 무엇인가요?